우바이드인들은 강하류 지역에서 관계수로를 개발해 능동적으로 작물을 길러냈고 아름다운 토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기원전 4000년부터 우바이드는 쇠퇴하고 새로운 민족 수메르인이 등장해 우르크를 중심으로 한층 발전된 도시 문명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관계수로와 저수지를 확장시켜 농업 생산력을 높여나갔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해마다 돌기구로 맨 땅을 파내 흙을 나르고 농작물을 길러내는 힘든 노동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얼마나 일이 힘들었던지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은 하급신을 대신해 이를 부려먹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농산물의 잉여 소확량 덕분에 우르크 초기 인구는 2만 명가량이었으나 말기에는 8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사유재산의 차이로 사회계급이 발생했고 관계수로와 도시를 관리하는 엘리트 관료계급, 신전에 소속되어 종교의식을 치르는 성직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최고 성직자와 왕은 같은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우르크는 성서의 창세기에서 에렉으로 불렸고 현재 이라크 이름의 어원이 됩니다. 우르크의 본격적 발굴은 1930년대 율리우스 조단이 이끄는 독일 오리엔탈 유물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규모는 9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성벽으로 둘러싸였으며 이는 광화문, 충정로, 충무로까지 포함하는 넓은 면적입니다. 도시 중심부 서편에는 수메르 최고신 하늘의 신 아누를 섬기는 하얀 신전 지구라트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 동편에는 풍요와 사랑의 여신 이난나를 섬기는 에안나 대신전이 위치했습니다. 이는 우르크 문화부터 수메르 창조 신화가 정립되었고 지구라트가 건축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수메르 창조 신화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자면 태초의 바다 남무에게서 하늘의 신 아누와 땅의 여신 닌 후르삭, 키가 나왔고 아누와 키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신의 집단을 아눈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중요 아눈나키에는 물과 지혜의 신 엔키와 대홍수를 일으켜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강력한 대기와 태풍의 신 엔닐, 초승달로 표현되는 달의 신 난나, 톱칼을 든 태양과 정의의 신 우투, 금성과 사랑의 여신 이난나, 날개 달린 농업의 신 닌기루수가 대표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전쟁으로 얼룩지면서 닌기루수는 점차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한 닌 우르타로 변화했습니다. 아카드 신화에서는 강력한 모신 티아마트를 죽인 전사 마르둑이 주신이 되었고 아시리아 신화에서는 전쟁신 아수르가 주신이 됩니다. 즉 날개를 가진 하늘의 전사 닌게루수, 닌 우르타, 마르둑, 아수르는 모두 같은 캐릭터이지만 제국의 변화에 따라 이름과 스토리가 바뀐 것입니다. 이집트 신들의 캐릭터는 거의 변화 없이 3000년을 지속했지만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 제국에 따라 신들의 이름과 내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매우 난해합니다. 북쪽 아시리아, 남쪽 바빌로니아 제국의 대립은 현대에도 이어져 시리아와 이라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메소포타미아 신화이지만 4개의 테마로 구분지으면 이해가 한결 쉽습니다. 첫 번째, 창조 신화와 대홍수. 두 번째, 여신 이난나와 두무지 신화. 세 번째, 길가메시 서사시. 네 번째, 괴물을 물리친 전사 마르둑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영상들에서 신화들은 하나하나 언급될 것입니다. 우르크의 하얀 신전은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로, 지구라트란 높이 솟은 물체를 뜻하는 아시리아어 자카루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말린 진흙 벽돌에서 업그레이드된 구운 젓갈색 벽돌을 이용해 13m 높이 언덕과 하얀색으로 회반축 칠을 한 신전을 만들었고 검은 역청으로 방수 처리한 진보된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지구라트에서 재래와 의식을 집행했던 우르크 신관의 모습으로
이집트 게벨 아락 나이프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또한 지구라트는 서낭주 이집트 건축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안나 신전에서는 다량의 서력 문자 기록들이 발견되었는데 공인된 가장 오래된 최초의 문자입니다. 문명이란 한자 자체가 글월문의 밝을 명으로 수메르인의 문자 발명은 인류에게 역사를 가져다 준 획기적 사건입니다. 이는 이집트와 동시대 내지 200년가량 빠르고 중국 갑골 문자보다는 2000년이나 앞섭니다. 당시 문자는 일상적 언어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었으며 내용은 모두 사원 재산의 출납을 기록한 회계 장부였습니다. 점토판에는 숫자들이 원형으로 깊이 새겨져 있고 옆에는 뾰족한 갈대로 가늘게 새겨넣은 기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날짜, 수량, 물품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안나 신전의 벽은 원통 모양의 구운 돌들을 젖은 석고에 붙여 만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200년 전에 이렇게 세련된 모자이크 장식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신전에서 발견된 이난나 여신의 대리석 두상입니다. 얼굴을 과장됨 없이 정확하게 묘사한 첫 작품이란 점이 큰 의미를 가지며 뒷면은 평평하고 구멍이 있어 벽에 부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쭉한 대형 원통 화병이 발견되었으며 두무지 왕이 선물 보따리를 든 시종들을 이끌고 여신 이난나 앞에 찾아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난나 여신과 두무지 왕의 결합은 수메르 신앙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도시의 번영을 기원하는 가장 중요 행사였습니다. 신전에서 발견된 커다란 여물통입니다. 이난나의 집에 양들이 모여드는 모습으로 가축이 번성하길 바라는 듯합니다. 벽돌을 이용해 만든 이난나와 두부지의 입상으로 물통을 들고 생명수를 땅에 쏟아부으며 풍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루크에서는 재산, 계약관계, 명령을 확인하기 위한 도장들이 많이 발견되며 이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도장은 원통 모양 돌이나 평평한 조각물에 문양을 새긴 것으로 진흙판에 눌러 무늬를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도장 문양 중에는 긴 갈대빨대를 이용해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맥주 종류도 다양해 흰색, 갈색, 꿀, 허브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목을 교차하는 괴물 세르포파트의 도장 문양은 이집트 나르메르 팔레트에도 발견되어 우루크의 강대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루크의 토기 품질은 과거 우바이드 시기보다 오히려 쇠퇴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레를 사용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급증하면서 사치품이 아닌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주로 양모를 짠 옷을 입었고 아마천은 매우 귀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구운 벽돌로 집을 지었고 일반인은 말린 진흙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니프루, 에리두, 니네베, 텔브락과 같은 고대 도시들이 함께 성장했으며 이집트의 나카다 문화뿐만 아니라 동쪽 엘람 왕국의 수사에서도 발달된 고대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개성 넘치는 동물 문양이 세련된 수사의 선사시대 토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토기의 예술성만큼은 우바이드 및 이집트 나카다 토기보다도 한 수 위로 보입니다. 또한 적에게 화살을 쏘는 왕의 모습과 성이 그려진 점토판, 포로를 끌고 가는 장면이 묘사된 공 모양의 기념물은 이 시대에 왕과 군대가 존재했고 도시국가 간 정복 전쟁이 발발했음을 증명합니다. 기원전 3200년부터 2900년까지 기간을 젬뎃 나스르 시기라고 부르며 학자에 따라서는 우루크 말기에 포함시킵니다. 젬뎃 나스르는 이라크 중부 바빌주에 있는 조그만 마을로 1989년 영국 로거 매튜스에 의해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수의 초기 문자 점토판이 발견되어 수메르 문자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청동 스탬프가 발견되어 청동기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시기에 부족으로 여겨지는 돌을 깎아 만든 황소 조각상이 부장품으로 많이 묻혔습니다.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블라우 기념품으로 불리는 섬세한 조각과 아름다운 색상이 인상적인 조각물입니다. 그림의 의미는 종교의식 혹은 토지거래를 증명하는 용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르크와 젬댓 나스르 시대는 문자, 신화와 신전, 계급사회, 도시혁명, 초기 청동기가 시작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2900년부터는 초기 왕조 시대가 개막하고 우르크, 우르, 에리두, 키시, 니프르와 같은 도시 국가들이 번성합니다. 초기 왕조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왕명록 토판입니다. 수메르 왕명록은 1900년대 힐프라이트 교수가 니프르 유적지에서 첫 번째 토판을 발견했고 이후 총 18개의 토판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왕명록에 따르면 자신들의 왕조에 대한 기록을 대홍수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와 똑같은 내용이 발견되면서 서양 학자들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대홍수가 실제였는지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울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지층을 살펴본 결과 대홍수가 기원전 4000년경 발생해 우바이드 문화가 쇠퇴하고 수메르인에 의한 우르크 문화가 탄생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토판에 따르면 홍수 이전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와 에리두에 있었으며 8명의 왕들이 24만 1200년 동안 5개의 수메르 도시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왕들의 통치 기간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대홍수 이전 통치 기간을 창작된 전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술가 제카리아 시치는 수메르 신화를 독특한 관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전설의 8명 왕이 태양계에 알려지지 않은 9번째 행성 니비루에 외계 종족 아눈나키라는 주장을 펼치며 유명세를 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메르를 검색하면 니비루 행성의 외계인 아눈나키가 금을 캐내기 위해 지구로 왔고 유전공학으로 자신들의 유전자를 원숭이에 이식해 인간을 탄생시키고 노예로 부렸다는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너무 빠져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고대 문명 순다랜드와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꿈꾸기 때문에 왕명록의 대홍수가 단순히 강에서 일어났던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1만 3000년 전 대격변 시기에 일어났던 행성 충돌과 쓰나미, 기후변화로 사라진 고대 문명의 왕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었을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에 해당하는 유적이 괭베클리 테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명을 일으킨 미지의 수메르인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지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